네, 여권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굉장히 깐깐하게 물어봤다면서요. 내용의 미법성, 절차의 미법성 이런 부분들. 1시간 정도 이제 신문을 했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 그리고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거 인용이 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또 고쳐서 다시 하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냈었어요. 그렇게 하면 당이 아마 희화화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감수하면서 하겠다면 안 말립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어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정이 나왔는데, 뭐 이제 판결문도 저도 좀 봤습니다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 저 내용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헌상에 규정된 비상 상황에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법원 판단이에요.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 상황을 일종의 억지로 만든 거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그다음에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경우 이준석 전 대표 복귀가 완전히 가로막혀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그 직무를 정지한다.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게 법원의 주요 판단의 골자입니다. 이현정 의원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일단 뭐 전체로 보면 일단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제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법원의 어떤 이런 정당에 대한 결정을 그동안 보면 주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당헌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제 한 것인데요. 근데 이번에 보면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지금 이제 당에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비상 상황을 내렸고 상임정국에서 비상 상황의 상황을 내렸고 전국에서 마찬가지로 내렸고 자,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판사는 자기가 보니까 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정당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그럼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네. 즉 정당의 사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원이 가타부타 어떤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판결이 보면 굉장히 정당의 민주주의를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전환을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든지 네. 자 지지율이 그러면 한 30%가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정당 차원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당의 쇄신을 위해서 비대위를 수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앞으로 이제 법원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비상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원이 사실상 정치에 관여하게 되는 저는 길을 열어두는 게 아니냐. 예. 즉 우리가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당이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당내 민주 밟지 않고 했다라면 당연히 법원에 개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상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 비상 상황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부를 놓고 이거는 법원이 국회의원들과 상임정국이 전국위원회 판단을 뒤집은 거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런 조직이 뭐가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럼 앞으로 법원의 판사가 볼 때는 이 정당에서는 비상상황 아닙니다. 진짜 몸이 아픈데 당신 몸 안 아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게 아닌가 측면에서 네. 굉장히 논쟁적인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사실상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은 법원이 다소 무리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일단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사실 국민의힘은요, 법원 판단이 나오기 30분 전에 1박 2일의 의원 연찬회를 갖고서 민생정당 결의문을 채택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날벼락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 출범 17일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요, 어제 급하게 지역구인 대구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법원 판단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의 신청에 나선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번 결정에 이제 그 상임정국위원회 소집 과정이나 ALS 투표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됐고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난감합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고 정당 내부의 판단인데 법원이 정당의 정치에 관여하는 결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의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네. 네, 당사자인 당은 비상 상황이라고 결정했는데 법원이 비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사법부의 부당한 개입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까지 항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싸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길어질 수도 있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네.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다시 비대위원장, 주호영 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 세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인용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 예상 못 하셨군요. 네, 그런데 아하. 이제 결정문 제가 입수해가지고 꼼꼼하게 봤더니 예. 예. 그 법원에 논리가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느냐. 첫 번째 최고위 의결 8월 2일자 그 최고위 의결은 하자가 있었다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이어지는 8월 5일 상임 전국위 의결, 그 다음에 8월 9일 전국위 의결은 이거는 이제 하자가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절차상으로는 법원이 이렇게 봤고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상 하자가 있었느냐. 그건 뭐냐면은 비상 상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최고위원회 기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8월 2일 그 최고위원회를 적어도 했을 때에는 5명의 최고위원이 있었다라고 법원은 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최고위원회 최소한 그 과반수가 이미 그때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뭐 몇 명 빠졌다고 하더라도 당원 19조 1항에 보면은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전국위원회 그다음 8월 9일 날 열렸으니까 그때 보충하면 됐지 이거를 뭐 굳이 비대위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다음에 더군다나 일부 최고위원들은 비대위 자체를 반대를 갖다가 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돼가지고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그 판단을 갖다가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번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대응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면이 잘못됐습니까? 첫 번째로 절차에 대해서만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요번에 이제 쭉 비대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당원에 따라 가지고 절차에 그 신경을 갖다 썼던 것 같은데 그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법원은 정당 사건 같은 거 했을 때에는 예. 이렇게 실체적인 판단보다는 주로 절차에 위배가 규정에 위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많이 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원 유권 해석이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건 비상 상황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결정을 갖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 그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원내대표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지금 굉장히 이제 여권의 상황이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차근차근 친절하게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뭐 전 대표라고 해야 될지 뭐 그냥 현 또 대표라고 해야 될지 이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라고 제가 호칭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네네. 가지고 저는 그 일엔 끼지 않으려고요. 예,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책임 누군가를 소재를 가릴까요? 안 가리고는 안 되는 상황이 올 어. 겁니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매달고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했다, 미안하다 했으면은 그걸 되돌리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통은 사과 또는 아니면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만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리겠다. 내가 승소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어제 이런 얘기. 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보수 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 지금 결심해달라. 박상규 의원 보시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특유의 여론전
이걸 좀 지속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뭐 여론전을 일단은 해 나가는 게 단기적인 그런 전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밑그림이라고 한다면,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미는 대표 후보를 밀기 위해서 일단 자신의 세력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당원 가입을 독려해서 그 숫자를 늘려가겠다. 이런 이제 그 전략을 계속 쓰는 거고요. 본인이 출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런 정치적 희망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이게 책임 있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인데 일단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 주목해 볼 게 하나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그 김영환 충북지사가 SNS에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대표가 아하.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라니 이제 이런 이중 생활을 끝낼 때가 됐다.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반응이라고 보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김영환 지사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휴지 조각 같은 판결문과 정부 여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맞바꿨다며 이러고도 당에 남아있는 것은 적과의 동침을 의심받는 일이다. 그런 그가 당대표로 복귀한다? 글쎄 가능한 일일까? 당원들의 공분을 안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예. 저는 이게 지금 현재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지칭되는 정치인들의 속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복잡한데요. 이 전 대표를 내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하태경 의원 당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지도부에서는 또 돌연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의 성향 얘기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사실은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그 판사의 여러 가지 상황이 특정 그 쪽에 좀 경도되어 있다는 그런 우려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는 아직까지는 추측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당 판사가 네. 또 이제 특정 연구회 모임 출신이라는 거는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제 남부지법에서 공지문까지 돌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준석 대표 관련 재판장인 황정수 부장판사 특정 연구회 소속이란 보도가 다수 있어서 공지를 드리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요즘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서 지도부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김준일 대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의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뭔가 사법부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은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정치적 상황, 뭐 정치적 판단한다 아니면은 색깔론 딱지를 붙이는 거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발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직무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인용한 판사가 국제인권법 소속이었거든요. 그럼 그분은 좌파라서 그러면 인용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뭔가 딱지를 붙이려는 거. 이 황정수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하태경 의원이 민변에 대해서 민변은 북한 옹호하는 북변이다. 이거에 대해서 민변이 명예훼손 소송냈는데 그거 명예훼손 아니다라고 판결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강용석 후보가 5% 나도 넘으니까 토론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인용을 잘해주는 성향이 있는 판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성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그동안의 과정을 짚어봐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불리하면은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고쳐야 되고 이게 지금 절차
형사적 하자도 있고 내용적 하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당원들의 어떤 권한들이 침해가 됐다라는 부분이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어요. 지금 민주적으로 뽑은 당대표가 이렇게 쫓겨났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그러면 당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좀 자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논평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원이 국민의힘 정국이가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하사하는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 경쟁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영 대변인의 목소리에 이어서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잘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취임한 지 100일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이 됐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집권당도 보십시오.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권력 싸움에 나를 지사다가 이제는 누가 대표인지 누가 당을 수습해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하는 그런 엉망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 상황이 됐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야말로 여당은 엉망진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떠세요, 위원장 의원? 뭐 예상대로 굉장히 비판이 거세네요. 뭐 민주당도 근데 안심할 상황은 아닐걸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당헌 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떤 면에서 어긋나는 지금 개정 논란이 있거든요. 만약 이거 아마 가처분 신청하면 황정수 부장판사 스타일에 따르면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5일 동안의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원래는 네. 5일 동안 중앙위원회 그 할 때 둬야 되는데 뭐 저희 잠시 후에 또 짚어볼 겁니다만 긴급한 상황이라고 예. 해서 저걸 바로 이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뭐 그것도 아마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황정수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디 소속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그동안 성향을 보면 굉장히 정당의 정치의 일에 적극 개입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성향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반대로 이 정치의 어떤 적극 개입주의가 아닌 주의에서는 정반대의 저는 결정문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판사의 어떤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결정이 나온다는 거. 그걸 뭐 어디 출신이냐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비상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즉 법원의 결정으로 지금의 국민의힘 자체가 비상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비상 상황을 가지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판결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정당에 있어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 여부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전부 다 당헌에다 규정을 할 겁니까? 자, 그러면 정당의 비상 상황은 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 비상 상황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사퇴한 경우,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등자를 넣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선거에 패배한 경우, 뭐 이런 걸 쫙 해놔놓고 이걸 비상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의 당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원이 뽑은 대의원, 그다음에 전국위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견해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학문적으로라도 상당히 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네. 민주당도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안심할 상황이 수 아니다. 없다.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있어서 자칫하면 민주당도 이런 것들을 아마 당헌에 가처분 소송을 하면 이것도 인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거지. 그렇다면
그 나머지 비대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이게 또 쟁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것이지 비대위는 여전히 살아있다, 유효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법원 결정문에 보면은 네. 전국의 의견 중에서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비대위가 비대위원장 임명을 전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 자체 이제 원인 무효가 아니냐 그러면 현재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되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가 구성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다수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그러면은 현재 체제를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하는가,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하고 나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내일 의총에서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들으신 대로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비대위는 여전히 존속한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소리냐? 현 비대위 자체가 무효인 셈이다. 최고위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거 뭐 황정수 판사님께 여쭤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대신 답을 주시죠.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가처분에서 패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채권자가 신청한 것만 법원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뭘 신청을 했느냐, 가처분으로. 첫 번째, 전국위원회 같은 그런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제 각하가 나왔지만 예. 두 번째로는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크게 신청한 거거든요. 예.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거고 비대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적어도 이번 비대위는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사이에 성립된 그 비대위는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해석이다라고 한다면은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 그 위 자체도 비대위원들도 직무를 정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비대위는 그냥 해산해 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네. 아예 해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하, 네. 그렇군요.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낸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비상상황 규정을 포함시켜서 당원을 개정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이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비상상황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꼼수를 부린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를 두고 주변에 변호사가 없냐 이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김준일 대표가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네. 탄핵이 됐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이 된 거니까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남아서 그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당에서 얼마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보론을 조금 이제 드린 거고요. 장해찬 지금 이사장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제가 좋아합니다만은 예. 저런 식으로 이제 꼼수로 해가지고 뭐를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당이 계속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렇게 만약에 이거를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당원에 규정돼 있잖아요. 당대표 거리시 그리고 최고위원이 기능을 못할 때 여기에 그럼 뭐를 어떻게 추가를 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면 또 이걸 다 열어고 당원을 바꾸려면은 전당대회를 열든지 해야 될 텐데 이거 지도부가 없는데 어떻게 열겠다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순리대로 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순리대로 푸는 게 방법인데 이런저런 꼼수를 너도 나도 지금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하나씩 내는 것 자체가 이 당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을 그럼 누가 또 어떻게 맡게 되는 거야? 이게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이 다시 컴백을 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권성동 대표가 이제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 전혀 그런 부분은 상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 지금의 대체적인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그 자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의 직무 대행을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상규 의원은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저게 최소한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진기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재신임을 투표를 통해서 지금 2번째인가 받았고 또 직무대행을 또 얹습니다. 이 직함이 길면 좋지 않아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고 대표는 대표인 것이지 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런 식으로 자꾸 또 땜질을 하게 되면 자 체리따봉 문자부터 시작해서 뭐 과거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검수완박법 합의 논란부터 이 온갖 그런 고비고비의 국민의힘이 수렁 속으로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권성동 직무대표의 미스샷이 나왔었어요. 네. 저는 이거를 뭐 처음부터 갈아엎기가 쉽지 않다면 정치적인 해법의 첫 단계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무슨 직무대행 타이틀을 또 바꿔서 달고 그런 그 편법을 더 이상 동원하지 말고 예. 내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는 뽑기도 쉽습니다. 100명 좀 넘는 의원들만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논의하면 원내대표 새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그 시청자들 또 유권자들이 자 최소한 국민의힘이 뭐 좀 달라지려고 네.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갖지 않을까. 먼저 그런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뭔 자꾸 직무대행 타이틀을 바꿔달고 또 뭐 부적절하다. 새로 구상하고 이런 것들이 더더욱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 그러니까 이 결정이 사실 아까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요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이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럼 비대위는 절차상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구성됐다. 자, 그러면 그럼 비대위는 유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이 없는 비대위는 뭔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이게 취지가 보면 아까 정영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는 뭐냐면 이 비대위 자체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구성 자체가. 그렇다면 비대위가 날아가 버리면 지금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책위 의장하고. 그러면 아까 이제 탄핵 예를 드셨는데 탄핵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됐다고 해서 그 내각이 다 무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끌어가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비대위원장이 일단 뭐 하면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순서인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지도체 자체가 지금 이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비대위가 이 살아있으면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가처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아마 비슷한 결론이 나올 거예요. 이 비대위 자체가 무산되는 거는. 저는 그래서 해법은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이 현 체제에서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 본인도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새로운 원내대표 중심으로 인해서 지도체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 전국위원회를 해서 뭐 최고위원을 뽑든지 예. 뭐 등등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비상적인 어떤 이 지도체를 만들고 이 비상적인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들. 그래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거.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 순리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장시간 이 토크를 들으시면서 참 복잡도 하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만큼 여건이 지금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4시에 의원총회 한다니까 아마 대략 그 줄기가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인 뉴스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